장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오늘은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제를, 민복이라고 정했어요. 민복. 민복. 이게 이제 그 논어 내용 중에, 이제 공자님께 질문을 한 내용들을, 그 당시 정치하고, 그 당시 노나라의 군주였던 애공이 또 질문을 하고, 또 노나라의 실권자였던 그 사만가의 한 사람인 개강자가 또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우리 저 정치가의 말을 잘 따르고 잘 이 복종하는가,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공자님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 내용이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뭐 이 순종한다. 사실은 이런 의미로 정치가들은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은데, 우리 이제 그 민중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맹자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복이란 것을 심열성복, 심열성복.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민중들이 기뻐해가지고 정말 참으로 거기에 감복하는 거, 신복, 감복, 이런 의미로 이제 그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도 정치가 행해지면은 백성들이 지도자의 그 역량에 따라서 그 정치를 폄에 다 마음으로부터 아주 기뻐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야지 정치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이제 공자님이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유정편 19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나눠드린 교재를 같이 보세요. 19장 같이 읽어도 좋아요. 애공이 문활 하위즉 민복인이 있고. 그러니까 애공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노나라 군주가 애공이었었는데, 애공이 질문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잘 따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민복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대왈 거직 조저 왕즉 민복하고 고왕 조저 직즉 민불복이니이다. 그래 이제 어려운 한자도 있어요. 좀 공자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거자는 들다 이런 뜻이죠. 들다 거직하면은 그 정직한 사람을 등용해서 쓰는 걸 얘기하래요. 인재로 정직한 사람을 등용해서 쓰는 걸 거직이라고 그래요. 거직. 그 다음에 조자는 원래 이제 둘 조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버려두다 이런 의미로 해석했다고 주자가 주에 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자는 제자로도 읽는데 여러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여러, 왕자는 굳다, 직의 반대가 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걸 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들어쓰고 여러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또 반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왕 조저 직즉 민불복이니이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들어쓰고 오히려 정직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내치면은 그러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공자님께서.
이 애공은 노나라의 그 군주인데 그 당시 그 이 삼한가라는 그 실권 계급이 있었어요. 대부들이. 그래서 실제로 군주지만은 군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애공이 그 삼한가를 물리치기 위해서 외사를 끌어들여서 그들을 치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돼 가지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죽게 된 결말이. 그래서 아마 슬플 해자를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애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공. 그러니까 정치를 잘 그 실권도 없는 데다가 끝에 마지막에 잘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이 공자님은 13년간 그 중국을 쭉 주유하고 노나라에서 초빙을 해서 선생님 이제 우리 조국으로 오십시오. 우리하고 그 애공 11년에 공자님이 노나라로 자기 이제 고향 조국으로 돌아가 귀환해요. 그때 이 애공이 그때 임금이었었는데 그 공자님이 그때가 68살 때 이제 그 노나라로 다시 복귀를 하시거든요. 귀향을 하시는데 그때 68살 아니면 69살 때에 그때 이제 애공을 만나가지고 애공이 공자님께 질문한 내용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때가 그 시기가 그런 시기다. 공자님께서 이 중국 전체를 주유하고 노나라 조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 군주였던 실권이 없는 군주였던 애공이 정치에 대해서 질문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용에 보면은 중용 20장에 보면은 애공이 문정한 편이 있어요. 애공이 정사에 대해서 물어요. 그럼 공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다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편이 중용 20장이에요. 중용 20장에 애공에게 전체 이 정치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거기 이제 중용 구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정치를 하는데 9가지 아주 이 큰 원칙이 있다. 그래서 9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대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지는 않는데 아마 연계돼서 말했던 내용 같아요. 이 내용도.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애공이 우리 백성들이 다 나한테 신복 감복을 해서 잘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른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을 들어쓰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버려두면은 그러면 백성들이 신복한다,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 거직, 이 고들직자잖아요. 이 직을 상당히 공자님은 강조를 해요. 논어에 직에 대해서 또 나온 말이 있는데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지생야직이다. 인지생야직이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사람이 산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직 때문에 사는 것이다. 직 때문에 사는 것이다. 망지생야 망지생야 행이면이다. 이런 말씀을 이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 없이 사는 거예요. 직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행이면이다. 요행이 살아가는 거다. 요행이. 요행이 죽음을 면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행이 죽지 않고 사는 거다. 그래서 그만큼 직을 강조한 거예요. 직에 대해서. 우리 우암 선생님, 송시열 선생님도 이 직에 대해서 이 공자님의 이 직사상을 받아가지고 자기 철학의 핵심 이 명제로 삼고 계세요. 직에 대해서. 직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천지생만물, 이게 하늘이 천지생만물
하늘이 만물을 내는 게 직이라는 거예요. 예? 하늘이 만물을 다 살려서 이렇게 생하게 하는 것이 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또 성인응만사. 성인이 성인이 모든 일에 응할 때, 훌륭한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할 때, 그때 이게 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직, 그리고 그것뿐이다. 직뿐이다는 거야. 직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직이고, 천지가 만물을 낸 것도 직이고, 그 다음에 성인이 모든 일을 할 때 이 직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송지열 선생님 거기 저기 유적에 가보면 이직당이라고 있죠. 이직당이라고 있어. 이 써이자 써가지고 이직당 이런 당호로도 써. 이직당이라고. 그래서 직자를 이렇게 강조를 해. 직에 대해서. 공자님이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서 감복을 하게 하려면은 곧은 사람 들어쓰고 곧지 않은 사람 버려두면 된다.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이 직에 대해서. 근데 그럼 곧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요? 그게 문제죠. 누가 곧은지 누가 왕인지 곧지 않은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봐요? 상식이 맞아요. 그 맹자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주 곧은 사람이다 해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또 대신들이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곧은 사람이다. 그래도 안 써. 그 다음에 국민들이, 만 백성들이 저 사람은 아주 정직하고 청렴하고 결백한 사람이다. 그래도 좀 더 살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살펴서 그 사람이 곧은 걸 확인한 연후에 등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명하게 잘하고 직한 사람을 등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사람 살피는 법. 3가지 배웠죠. 찰기소위, 찰기소유, 찰기소환. 시기소위, 그 다음에 관기소유, 찰기소환. 이렇게 3가지 배웠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 시기소위, 그 다음에 관기소유. 이 사람이 그러한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그 연유를 보고, 그 다음에 찰기소환.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데 편안하게 여기느냐, 편안하지 않게 여기느냐. 그걸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고 공자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관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보고 이 곧은 사람을 들어서 쓰면은 그러면 정치가 모든 것이 이 천리가 잘 순행되게 이 모든 것이 다 마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순응을 한다는 거죠.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9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20장 한번 보죠. 같이 읽죠. 개강자문. 삼인 경충이 권호대. 여지하있고. 자왈 임지 이장즉 경하고. 효자즉 충하고. 거선이 교불능즉 권인이라. 이번엔 이제 노나라 대부였어요. 개강자는. 개강자가 물은 거예요. 개강자는 노나라의 실권자예요. 대부인데, 애공은 이제 이 꼭두가시 같은 임금이고,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개강자라고. 삼한가 중에 맹손, 숙손, 개손씨가 있는데, 맨 마지막 집안이거든요. 개강자. 근데 개강자가 제일 실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나라를 이 사람이 좌지우지한 거야. 이 선조들이. 그래서 계속 이어받아서.
이 개강자가 이번에는 공자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그 이 공경을 하고 군주를 지도자를 공경하고 또 나라에 충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윗사람을 공경하고 충성하게 하며 또 이것을 권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공자님한테. 그러니까 공자님이 대답하시기를 임지이장하고 그 백성들에게 대하기를 임하기를 장엄하게 하면 장엄하게 한다는 건 뭐 이렇게 엄숙하게 그냥 무게 잡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삼가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장엄한다는 말은. 그리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공경을 하고 그 다음에 효자즉 충한다는 효자. 그 인군 지도자가 몸소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자는 사랑하다, 아끼다 이런 뜻이 있죠. 효자. 효자를 하면은 백성들이 충성을 한다는 거예요. 효자를 베풀면은 백성들이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선, 착한 사람을 들어쓴다. 착하다, 착할 선자는 뭔가 능력 있고 잘하는 의미도 있고 또 착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불능의 대로 봐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들어쓰고 거선, 그리고 교불능,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아직 그 미진한 사람들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불능. 잘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면은 백성들이 권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애공은 실권이 없는 군주에 대한 대답이고 이 개강자에 대한 것은 그 당시 이 군주를 좌지우지한 그 실권을 가진 대부에 대한 정치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또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장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가짐이겠죠. 삼가하고 뭔가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모든 매사를 처리할 때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기 수신이 돼야지 이러한 그 행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효라든가 자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죠. 효, 집안에서 실제로 집안에 대한 효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또 주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항상 나타내는 효자에 대해서 실제 자기 수신의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갖춰지는 그러한 지도자의 덕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여기 아까 거직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거선을 얘기를 하셨죠.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잘 등용해서 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잘 가르치면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가르치면 백성들이 권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 장을 보죠. 21장. 호기 공자왈. 자는 해불이 정이신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자가 공자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은 어째서 그 정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불의정. 어째서 선생님께서는 좀 나가서 좀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시지 왜 정치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공자님이 대답하시기를 자왈 서운 효호인저 유호하며 우형제하야 시여유정이라 하니 시역위정이니 해기위위정이리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서운, 서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호하며 오직 그 부모에게 잘 효도하며 그다음에
우형제하며 형제에게 우애 있게 대하며 모든 형제 간의 우애를 우애 있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시어 유정이라 하니 이것을 정사에 베푼다. 이것을 정사에 베푼다고 하였으니 시경에 이런 식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역 위정이니 이것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니 이것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니 해 기위 위정이리요 어찌 꼭 그 나아가서 뭐 벼슬을 하든가 어떤 직에 있어야만 그것이 정치를 하는 것이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효우를 행해도 그것이 정치에 연계되는 것인데 꼭 나가서 꼭 벼슬자리를 안 해도 그것이 정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자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사실은 좀 어때요? 좀 약간 이제 우리가 보기엔 좀 궁색하게 들리죠. 근데 공자님께서 정치를 하고 싶지 않으셨냐 하면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 엄청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 당시에 군주가 써주지를 않아서 그런 거지. 심지어는 그 계시 집안에서 그 양호라는 자가 계시 집안이 아까 제일 그 실권을 크게 가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 밑에 있는 자들이 반란을 막 일으켜요. 근데 그 밑에 반란을 일으킨 자 중에 양호도 있지만은 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이 피릴이라든가 이 또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자님을 한번 모시려고 그런 거예요. 공자님을 모셔. 공자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신 집안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어떤 지역을 정부하고 있는데 공자님께 좀 오시라고 그랬는데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공자님이 거기 가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공 같은 제자가 자로 같은 제자가 거길 왜 가시냐고 그런데 가실 자리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다 고치면은 된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또 어떤 사람이라도 큰 일을 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성인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모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저 사람도 선도를 하면은 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악한 짓을 했더라도 고치면은 저 사람도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공자님이 보신 거죠. 그래갖고 가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시진 않았는데 이제 그 정도로 본인을 찾는 정치가가 있으면은 거기 마다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실 아까 그 애공이 실권이 없는 군주였는데도 공자님한테 이런 질문만 하고 공자님한테 직책을 안 준 거예요, 사실. 공자님한테 어떤 이제 나라에 큰 자리를 줘서 정사에 참여시키면은 그 당시 이 사만가도 그 공자님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으니까 정세가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못한 거죠. 애공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정치의 말로를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또 끌고 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자님 우리 유교는 이 자기 수양을 완성한 다음에 그거를 이 축이급인 남한테까지 미쳐서 숙이 아닌 이것이 이제 제가 치국 평천하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확충을 해 나가 그 기본적인 이 철학을. 그래서 이 세상을 아주 공평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을 만드는 그것이 이 공자님의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 정치가들이 이 묻기만 하고 또 이 뭐 대접만 좀 하는 듯이 하면서 이 실제로 공자를 이제 배척했기 때문에 쓰질 않았기 때문에 공자님이 13년 동안 그 이 중국 전체를 주유해도 한 사람도 공자님을 이 정치에 등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그 본인으로서 아쉬움이 아마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구가 선생님께서 왜 정사에 참여를 안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얼마나 이 답답하고 마음이 그러셨겠어요. 야, 꼭 자리를 차지해서만 아니라 집에서 효우하는 거, 그것도 정치다. 사실 그러면 효를 점차 이렇게 넓혀서 확충해 나가면은 그것이 가정에서 국가에서 천하로 확충되면은 그것이 이제 평천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장이요. 자왈인이 무신이면 부지기가야로라. 대거무예하며 소거무월이면 기하이행지제리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이 무신이면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으면 인이 무신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으면 부지기가야로라. 옳은지 모르겠다. 옳은지 모르겠다. 이게 옳은지 모르겠다는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신이란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을 이제 반어법으로 쓰신 거죠. 그러면서 대거무예하며 큰 수레에 예가 없다. 예가 없다는 것은 여기 지금 예하고 소고무월, 예하고 월이 나오는데 거기 제가 주의를 달았죠. 수레 끌채 끝에 멍에를 연결하는 장치다. 이제 그 수레가 이렇게 있으면은 큰 수레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이 말이라든가 소 같은 게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 수레하고 수레를 여기 그 멍에 연결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이 수레를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이나 소에 말이나 소 이제 멍에라고 그래서 위 등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연결하는 장치라고 수레 차하고 그러니까 이 수레하고 이 동력을 연결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예월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큰 수레하고 작은 수레의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수레가 연결이 안 되니까 가겠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소하고 수레하고 연결하는 이 장치거든. 커넥터 장치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한테 신이 있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지도자나 또 백성들 간에도 신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의예지 네 가지를 얘기하지만 인의예지에다가 신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상이라고 그러죠. 오상이라고 그래요. 오상. 오덕 또는 오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또는 오덕.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라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돼. 인의예지신. 이게 한나라 때 동중서가 원래 맹자는 인의예지 이 네 가지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이제 오행에 배대를 해서 신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신을 하나 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는 무슨 측은지심이라고 그랬죠. 이는 측은지심. 그 다음에 의는 수호지심. 예는 사양지심. 그 다음에 지는 시비지심. 이 신은 성실지심이에요. 성실지심.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그러니까 이 신이 없으면은 이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이 없으면은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이 안 돼. 수레에서 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수레가
말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은 그러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월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고 이 공자님이 여기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동중서가 이 내용을 이제 분명히 잘 아시고 인의 예지에다가 신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오행을 배대하려면 신이 들어가야겠구나. 신은 전체를 연결하는 커넥터 같은 관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밑에 몇 개 관계되는 문헌을 제가 쭉 더 넣어놨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위정편 맨 처음에 읽었죠. 자왈 위정이덕이 비여북신이 거기서 오던 중성이 공진이라. 우리가 맨 처음에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정치를 덕으로 덕치를 한다는 거예요. 덕치를 하면 이걸 비교하면 어떻게 돼? 북극성이 가만히 제자리에 있고 묻중성들이 이 따라서 도는 것과 같다. 이게 따라서 도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하면 민복이거든. 그죠? 민복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앙의 북극성처럼 자기의 역할을 수신하고 자기의 역할을 잘 하면은 뭐 백성들은 다 간복하고 신복해서 다 중성이 이렇게 북극성 주위를 도는 것처럼 다 이렇게 잘 따른다는 거예요. 잘 따른다. 또 군자지덕은 풍이요 소인지덕은 초라. 초상지 풍이면 필연하나니라. 이 말이 이제 나중에 안연편에 나오는데 군자의 덕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바람과 같아.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제대로 불면은 풀이 이렇게 눕듯이 자연적으로 눕잖아요. 그것이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백성의 감화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를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주역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주역 겸괴에 나오는 말인데 겸괴 구삼효에 대한 이 상전 내용이에요. 상활 노겸군자는 만민복이아니라. 노겸군자 그 수고할 노자죠. 그 정치를 하는데 애써서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해. 지도자가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만민복이야. 그러면 만민이 다 신복하고 간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겸괴에 괴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백성을 간복하게 하려면은 노겸하면 된다. 그 정사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춰라. 겸손해라. 그 다음에 이제 예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성인이 순동하시니 즉 형벌청이 민복이니라. 성인이 순리에 따라서 움직이시니 천리에 따라서 성인이 인정을 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벌청, 형벌이 분명해. 법도에 따라서 마땅하게 다 이 모든 제도라든가 법이 잘 운영된다는 거죠. 형벌청. 그러면은 민복, 백성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역 예괴에 나오는데 예괴라는 것은 미리 예자잖아요. 미리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미리 이러한 이 덕성을 갖추고 정치에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천리에 순응해서 그것에 따라서 모든 법도에 맞게 정치를 행하면은 그럼 백성들이 거기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역에 관계되는 말이 있어서 제가 두 문장을 여기다 같이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도표로 그린 거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민복이니까 민복을 제가 이제 가운데 넣었어요. 이건 그 백성이 따르는 건데 이거는 백성이 따르는데 지도자가 꼭 뭐 어떻게 해야지 백성을 따르게 해야지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 따르는 것과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각각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불기연이연
백성이 간복하고 신복하는 것은 지도자가 그렇게 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기연이연. 백성을 따르게 하고 복종하게 하려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따르게 하려면 아까 이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곧은 사람을 들어쓰고 곧지 않은 사람을 내려두고, 그 다음에 아까 개강자한테 얘기한 대로 그 몸가짐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효를 실천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 백성들에게 이거 뭐 따르라, 따라와라,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다 신복하고 간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쪽에 뒀는데, 하나는 이제 용사득의라고 그래놨죠. 용사득의라는 것은 쓸 용자죠.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인재를 등용하고 이 버릴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것이 정의롭게 마땅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지금 공자님께서 얘기하는 거직조제왕이야. 거직조제왕. 곧은 사람을 들어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선교불능, 그 훌륭하고 착한 사람을 들어쓰고 교불능, 능하지 못한 사람은 가리켜야 된다는 거죠. 가리켜. 이게 지도자가 이런 일을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인재 등용할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수기당이에요. 지도자가 스스로 마땅히 몸을 닦아야 된다는 거야. 수기당이. 그것이 뭐냐? 장, 효, 자.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몸가짐을 장엄하게 해야 된다. 엄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모든 것을 매사에 삼가하고, 이러한 모습을 지도자가 국정을 처리할 때 백성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자. 효는 뭐예요? 가정에서 자기 가정부터 이 모범이 되는 그러한 행동을 효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자는 백성들, 원래 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지만 그것을 넓히면은 백성에 대한 사랑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넓혀서 실천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위정편의 첫 글인 위정이덕이에요. 덕취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덕취라는 거예요. 위정이덕. 또 아까 겸교에서 나오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노경군자죠. 노경군자야. 열심히 그 정치를 하고 또 겸손하고 이러한 모습을 군자가 갖추게 되면은, 그러면 백성들이 민복한다는 거예요. 민복. 꼭 그렇게 억지로 복종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약하지 않아도 불기연이 백성들이 다 따라와. 신복한다는 거죠. 그럼 가운데 이렇게 하나 비워놨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가운데. 아까 이 수레를 연결하는데 뭘로 연결해요? 네? 신. 믿을 신. 신이 있어야 돼. 신이 없으면은 지도자하고 백성 간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있어야 이런 행동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그러면 민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민복이 되면 백성들이 신복하고 간복하게 되면은 아까 공경하고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보면 개강자는 백성들이 공경하고 지도자를 공경하고 충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공자님이 아까 장, 효, 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백성들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수신을 해서 이러한 모범을 보이면은 백성들은 뭐 이렇게 억지로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양쪽에 빈칸에는 공경 경자가 들어가야죠. 그죠? 경하고 아까 충. 경하고 충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정치를 제대로 하면은 다 공경하죠. 그 지도자 존경하잖아. 그 다음에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몸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충성심이 나온다는 거죠. 나라에 대해서. 누구가 그러대? 나라가 백성을 먹여 살립니까? 백성이 나라를 먹여 살립니까? 백성이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나라가 백성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한다고? 그거 잘못된 생각이잖아. 제가 먹여 살린다 그러지. 그러죠. 백성들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백성들이 그래, 나라. 이국에 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여 살리는 거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복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간복이 되면 그 사람들은 다 가정의 일원이잖아. 가정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가제가 되는 거야. 그 가제. 그래서 공자님이 꼭 정치를 하는 것이 그 어떤 벼슬에 있는 벼슬 자리를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집에서도 효우하면은 그것이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효우. 이거는 일가의 한 집안의 정치다는 거야. 일가지정. 일가지정.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정치를 잘 해야 돼. 한 집안에서 정치를 해. 그다음 그것이 기회가 돼서 내가 또 나라의 일을 할 기회가 돼서 확충 나가 더 크게 할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 여기. 그 다음에는 덕과 예를 갖춰갖고 일국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위정편에 봤죠? 위정이덕. 정치를 하는데 덕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지일에 모든 것을 예로서 다 갖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과 예로서 더 큰 일을 할 때는 그러면 그것이 일국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일국지정. 그러면은 가제가 되고 효우로서 가제가 되고 덕과 예로서 나라가 다스려준다. 가제 국치가 된다. 가제 국치가 된다. 우리가 국가라는 용어를 쓰죠. 국가. 이 국가 하면 나라를 의미하죠. 나라를 의미해, 나라. 근데 이 용어가 언제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일본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국가로 번역했다는 말도 있고 근래에 생겼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이 중용에도 나오고 이 사서에도 많이 나와요. 국가. 나라라는 의미를 썼어. 근데 여기 왜 가짜가 들어갔어요? 이게 나라하고 가가 제가 치국이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제가 치국이 나라가 가가 있어야 국이 되는 거죠. 그죠? 가가 있어야 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자님께서 한 집안의 정치, 효와 우를 얘기하시는 것도 이게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국가. 가정 단위가 다 이루어져서 나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항상 민복, 아까 얘기했지만 백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강조를 많이 해서 서경 같은 데 보면 민유방번이다. 오직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3,000년 가까이 전에 성립된 그런 서경에도 민유방본이란 말이 나오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민본사상. 꼭 이것이 맹자의 때 와서 이것이 근본이 된 게 아니라 그 옛날부터 공자님 이전부터 이 민유방본,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경에 보면 민유방본이라 본고, 그래서 근본이 딱 그렇게 확립이 돼야지. 본고, 근본이 딱 확립이 돼야지 방령이, 본고 방령이다. 나라가 안녕, 편안하다. 본고 방령이다. 민유방본이고 본고 방령이다. 이런 말이 서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이니까 그 근본이 딱 잘 굳대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위치에서 그 모든 활동들을 잘 하고 모든 생활들을 잘 영위해 나갈 때 그때 나라가 평안한 것이다. 나라가 평안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복이 되는 거거든요. 민복. 그렇게 되려면 지도자는 자기의 수신을 잘해서 아까처럼 기본적으로 효, 그 다음에 우, 이런 건 자, 이런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몸가짐도 장엄하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재를 등용할 때 항상 고든 사람, 선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등용해서 쓰면은 그럼 백성들이 감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백성들이 감복하니까 그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인데 그 근본이 다 잘 생활을 하게 되면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거겠죠. 인유 방법. 이가지정, 사실 가문의 정치가 더 어렵지 뭐. 그렇죠. 네. 가문의 가정이 어려우니까 예. 이게 큰 걸 못 다스리는 거다 지금. 네. 우리 중국에서도 하는 말이 있는데 예. 높은 관원도 자기 집의 정치는 못 한다. 그래, 맞아요. 아까 구하고 가가 그래서 같이 가는 거다. 그게 나가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중용에 보면 애공한테 공자님이 정치하는 이 법도 9가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했죠. 중용 구경. 거기도 보면은 수신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어. 수신. 몸을 수신. 그 이제 중용에서 9가지 정치의 법도를 이 애공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9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수신이야. 지도자가 자기 몸을 잘 기본적으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신이 돼야 돼. 수신. 그 다음에 존현이라고 있어요. 존현. 어진 일을 높이려는 거예요. 어진 일을 높여야 돼. 아까 이제 거손이라는 말도 나왔었잖아요. 훌륭한 사람을 등용해서 쓰려는 거예요. 어진 일을 찾아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가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높여줘야 된다는 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관직을 줘서 정사에 참여하게 이끌게 지도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존현. 그 다음에 친친. 이거 어버이를 칭의하는 거예요. 어버이를 칭의해. 친친. 우리 양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효를 하는 거예요. 이건 효예요. 이게 효예요. 이거 효야. 그죠? 효. 친친. 그 다음에 경대신. 그런 것도 있어요. 큰 신하들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존현을 잘하면 이제 경대신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채군신 이런 말이 있어요. 채군신. 그러니까 채라는 것은 몸체자를 쓰는데 여러 밑에 신하들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채군신. 네? 채군신. 그 다음에 자서민.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서민,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해라. 자서민. 그 다음에 내백공. 여러 기술자들이 오도록 해라는 거예요. 내백공.
그 훌륭한 기술자들이 어디 다른 나라에 있건 외부에 있건 우리나라로 와야지 그 뭐가 경제가 발전하고 그럴 거 아니야. 내백공. 그런 이제 기술. 그다음에 유원인. 멀리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주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감싸줘야 돼. 먼데 있다고 이렇게 괄시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교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위무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제후. 회제후. 그 자기 밑에 있는 제후들을 잘 이렇게 품어주라는 거죠. 자기 밑에 이제 각 지역을 다스리는 또 이렇게 예하의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한 무슨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겠죠. 뭐 저 중국 같으면 성장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품어주라는 거죠. 그럼 몇 개야 이게? 그 9개죠. 그 당시에 공자님이 애공한테 이렇게 정치를 해라고 그 당시에 알려준 거야. 이 기원전 뭐 480년 때쯤 얘기를 해주신 건데, 어때요? 지금 봐도 뭐 손색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못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이거 지금 아까 이제 뭐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그 이제 장엄하게라는 건 이제 수신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효는 친친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서민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더 강조를 해주신 거겠죠. 지금 유정편에서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 더 말하면 이렇게 이건 중용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공자님이 13년 돌면서 이렇게 하라고 해주니까 오히려 더 안 써주는 거다. 그렇죠. 어느 왕도 난 저렇게 못한다. 제가 알고 있거든. 그 정치보다는 오히려 대학자로서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말 잘 들으니까. 그 시대에는 아마 지금 시대도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글자 자체도 아까 민복이다 말이에요. 복장이나 복자다 그러죠. 그렇죠. 사람들이 입는 거. 갖고 그렇죠. 가까이 도와줄 수 있는 거다 하는 거거든요. 이 정치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정치가 삼박자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삼박자 아니라 여러 박자를 맞춰야죠. 시대도 맞아야 되고 그 왕도 또 어린 왕을 만나야 되고 그런 게 다 맞아야 되고. 그 우리 그걸 축소시켜서 우리 가정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일가지정. 그 일가지정이 어떻게 해야 한 가족이 잘 우리가 화목하게 사나 그걸 파악하게 되면 거기다 삼박자를 쓴다는 말 맞아요. 한 가정에서는 서로 말하면 부부간에 서로 그 대화도 돼야 되고 이랬는데 다 살다 보면 그게 안 맞거든. 그렇죠. 그래서 나라도 그만큼 안 된다는 말이다. 내가 간단하게 말하니까. 2,500년 동안 지금 그 강해가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아이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이렇게 건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